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2부 169화 물러서지 못함으로 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로써 8회에 걸쳐 연재됐던 그날 거인들의 사투 에피소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무커의 마지막 대사와 장면을 보는데 뭔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느낌이 느껴지죠. 결론을 이미 알고 봤는데도 많은 독자분들이 말을 잇지 못하는 엔딩이 나왔습니다. 물러서지 못함으로. 이 제목 하나로 종결이 되는 것 같고 상당히 길었던 에피였던 만큼 마무리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화는 작화, 대사, 액션 등 여러 측면에서 레전드로 남을 만한 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각 장면마다 디테일하게 훑고 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먼저 무커의 마지막 공격을 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추이에게 오른팔로 2방, 황효에게 잘린 왼팔로 1방, 푸른불 술법을 날린 것이 확인됐었죠. 과거 회상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무드리 사부에게 술법을 배웠을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앞발만 순간이동시켜서 푸른불을 접목하라는 건데 무커가 그럼 앞발을 잘라야 되냐며 답답한 소리를 하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게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잘린 앞발을 무드리 술법으로 공간 이동시킨 뒤에 푸른불 술법으로 폭발시켜버린 거죠. 이 장면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먼저 잘린 팔을 몸쪽으로 공간 이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불을 붙여서 다시 한번 무드리 술법으로 던진 것 같죠. 무커의 일격을 뒤늦게 발견한 추이는 황효를 꼬리로 빼냅니다. 그리고는 황효가 파편에 맞지 않게 범 가죽 옷을 씌워줬죠. 곧바로 무커에게 반격을 시도하는데 일부에서 통나무를 박았던 복부를 다시 노립니다. 뾰족하게 깎인 것으로 봐서 계속 등장했던 이 목체계 나무로 보이죠. 복부를 관통시킨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입니다. 여담이지만 호랑이과는 복부가 가장 약한 부위라고 합니다. 무커는 온몸이 근육질이라 나무가 박히질 않죠. 황효가 잘린 팔 부위를 나무로 찌르려다가 되려 자기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이가 일부러 약한 부위인 복부를 노린 것 같습니다. 무커는 흰 산을 벗어난 페널티로 생명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거기에 복부까지 관통당하니까 정말 죽기 직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추이에게 팔이 닿지 않아서 허공에 팔을 휘휘 젓는데 도저히 팔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에 빠지죠. 황효는 그냥 둬도 죽을 것이고 그러면 큰 귀신도 같이 죽을 것이다. 남은 것은 이놈뿐이다. 이놈하고 같이 죽어야겠다. 마지막 결심을 하고는 나무 깊숙이 스스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서죠. 도망가지 못하게 이빨로 추이의 오른팔을 단단히 고정하고 모든 힘을 쥐어짜서 마지막 공격을 날립니다. 기가 한 톨도 없어서 푸른 불이 피어나진 않지만 기술 자체로만 보면 빠르게 곰발과 흡사하죠. 그렇게 추이는 무커에게 팔을 잡힌 채 왼쪽 안면을 공격당했습니다. 저기 언덕 아래까지 날아가서 꽂힌 것 같은데 바닥에 핏자국을 보면 다시 기어 올라와서 황효에게 단약을 먹인 걸로 보이죠. 추이의 얼굴을 보면 왼쪽 얼굴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빨도 다 깨졌고 재생벌레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추이가 황효에게 먹인 단약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황효가 추이를 살리려 할 때 급히 먹였던 단약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홧김에 먹었던 단약은 이미 재생벌레를 부활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다했죠. 따라서 이 단약은 황효가 추가로 먹였던 단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황효가 추이에게 단약을 먹이는 장면을 보시죠. 왼쪽 입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이가 황효 앞에서 괜히 이빨을 쑤실 때 왼쪽 이빨을 쑤셨는데 단약이 목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빨에 꼈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다 무커의 일격을 왼쪽 얼굴에 맞았고 이 충격으로 오른쪽 이빨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추이는 단약의 힘 없이 순수하게 재생벌레, 연기 보충만으로 무커와 싸웠다는 거고요. 이 사실이 추이와 무커의 파워 밸런스를 조금 더 미세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무커가 떡상했지만 정상 컨디션의 추이에게 비빌 레벨까지는 안 된다는 미세 조정이죠. 여튼 황효는 단약 1개를 온전히 먹었고 곧 부상에서 회복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추이에게 최후의 공격을 날린 무커는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나쁜 놈들도 의리는인데 산구는 아랑사를 찾았을라나 날씨가 참 좋다. 생각의 끝에는 자식과 와이프 생각이 나죠. 여기서 호랑이 형님의 길고 긴 논쟁거리 하나가 종결됩니다. 바로 무커의 아내가 울라였던 것이죠. 무커의 기억 속 울라는 누구를 위해서든 이제 절대 죽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랑스러운 무케의 어릴 적 모습, 흰산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자신과는 다르게 무케는 어디든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라며 되뇌입니다. 몸에서는 생명력이 다했는지 점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죠. 점점 클로즈업 되다가 무케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울지 마라, 싸움에 진 것뿐이다. 이거는 이 장면은 제가 호영 보면서 역대급 장면 3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군이나 나주의 죽음과도 비견될 만한 장면이죠. 사실 그동안 무커에 대해 짧게 회상신만 나왔지 제대로 된 서사가 없었거든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커의 캐릭터와 남자다움, 강함을 제대로 알렸고
묵호의 죽음도 상군 못지않게 처절했다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로 인해 왠지 추이와 묵혜의 관계가 서서히 틀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추이가 묵호와 싸웠던 기억을 찾기 전을 보겠습니다. 묵혜에게 간식도 갖다주고 놀아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까치목골에 들렀다가 그날 있었던 기억을 다 찾아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묵혜가 묵호의 자식인 걸 추이가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갈등하죠.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결정을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나주의 기억이었습니다. 결국 추이는 묵혜를 구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고 과거 기억은 찾았지만 묵혜를 적대시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묵혜에게 죄책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죠. 혹여 묵혜가 추이의 팔을 보고 아빠 냄새 난다는 말을 한다거나 하면 더더욱 그렇겠죠. 추이는 자신의 왼팔이 원래 자기 팔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뭔가 의아해하는 눈치죠. 자신이 죽인 묵허의 팔이 이식된 것을 알면 더더욱 죄책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추이가 묵혜를 떠나게 되던가 결정적인 순간에 묵혜를 위해 희생한다던가 하는 전개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리뷰를 마치고요. 이제 떡밥을 풀어보겠습니다. 떡밥도 완전 대잔치네요. 1. 묵허의 마지막 공격은 이미 1부 연재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1부 64화의 장면인데 묵허가 큰 바위에 등을 기대고 누워있죠. 나무가 박혀있는데 희한하게 중간 부분이 꺾인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리뷰하면서 이 장면을 몇십 번 봤는데도 묵허의 마지막을 추측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 저 나무가 굳이 꺾여 있을까 싶은 거였죠. 그런데 오늘 연재분에서 마지막 묵허의 공격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추이가 긴 통나무로 묵허의 복부를 뚫었지만 묵허를 완전히 못 죽였고 결국 묵허의 마지막 공격으로 나무가 꺾여버린 거죠. 4년 전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전부 구상되어 있었다는 얘긴데요. 호형이 스토리 탄탄하다는 게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얻은 평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님 머릿속에는 대체 어디까지 들어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2. 묵허의 잘린 발에 푸른불이 붙은 이유. 잘린 발이라면 푸른불 술법의 기운이 안 들어가야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어갔죠. 제가 보기에는 술법도 술법이지만 묵허의 신체 자체에 푸른불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푸른불 술법은 고마에게 배운 것으로 나오는데 어쩌면 고마로부터 받은 신성한 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묵허의 신체 자체에 깃든 힘이라면 추이가 사용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이령과의 전투에서도 푸른 기운을 사용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왔죠. 저는 이령이 언급했던 차갑고 사나운 기운은 아린의 힘이 아니라 고마의 힘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린의 힘을 이령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령도 잘 모르는 생소한 힘이라면 고마의 것일 확률이 높죠. 결국 잘린 팔로 푸른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체 자체에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게 아닌가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푸른불 술법과 곰발의 관계에 대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왠지 두 기술이 같은 기술일 것 같다는 예측이었는데 이것도 점점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곰발이 기본형이고 여기에 푸른 기운을 더한 것이 묵허의 푸른불 술법인 것 같다는 얘기였죠. 오늘 묵허가 추이에게 날린 마지막 공격을 보면 영락없는 곰발이죠. 저는 곰발도 고마의 기술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보는데요. 빠루와 묵허는 같은 지역에 살았죠. 묵허가 고마에게 기술을 배운 것을 듣고는 빠르도 고마에게 쫓아가서 기술 가르쳐달라고 생떼 쓰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금은 묵혜도 곰발을 쓰는 마당인데 묵혜가 장성하면 묵허처럼 곰발을 응용한 푸른불 술법까지 쓰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3. 묵허는 이미 한 번 죽은 적이 있다. 묵혜 엄마가 울라라는 것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맞다 아니다로 논란이 좀 있긴 했지만 호형을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울라가 거의 맞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작가님께서 착실하게 떡밥을 빌드업해서 완성한 케이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여튼 울라가 묵허에게 말하기를 누구를 위해서든 이제 절대 죽지 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묵허가 이미 한 번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지금 묵허의 하반신을 보면 흰산에 처음 왔을 때와 다릅니다. 이때는 하반신이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검정색으로 변해있죠. 이거는 한번 죽었다가 아린의 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묵허는 아린과 관계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데요. 어쩌다 아린의 명을 받아서 항마전에 참전했는지가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런데 울라의 말을 통해서 그 이유가 살짝 드러나죠. 묵허는 아마 항마전쯤 해서 울라를 지키다가 죽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울라를 짝사랑했거나 사나이 순정이었겠죠. 아린이 이 소식을 듣고는 묵허에게 명을 줘서 부활시키는데 묵허 정도의 강한 범이라면 눈 4개 달린 강한 놈으로 만들어도 버틸 수 있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묵허를 벌러 사냥용 괴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항마전이 끝난 후에는 자기가 변신해서 싸운 기억이 없으니 어리둥절했을 거고 이후 흰산에 정착해 살면서 울라와 이어진 것 같습니다. 4. 묵허의 몸을 감싸는 하얀 연기의 비밀.
무커가 죽는 순간 마치 산화하듯이 하얀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린에게 받은 명이 산화하는 걸까요? 이런 하얀 연기는 과거 나주를 구할 때도 나왔습니다. 여기 나주를 물고 오는 무커를 보면 하얀 연기로 가득하죠. 단순히 극적인 표현을 위한 작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하얀 연기가 나온 장면들을 모두 모아보면 이 정도로 많죠. 흰산 범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무커만 특별한 것 같습니다. 과거 녹치에게 죽었던 흰산 범들에는 그런 묘사가 없었거든요. 나주도 그랬고요. 무커에게 좀 더 특별한 기운이 들어있다는 떡밥인 것 같은데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커가 어쩌다 아린의 명을 받았는지, 왜 이마의 눈이 4개로 다른 범들보다 많은지 함께 풀려야 될 떡밥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화를 보면서 느낀 건 호랑이 형님은 역시 대작이라는 겁니다. 일단 제목에서 울컥합니다. 물러서지 못함으로.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요. 일족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산군에 대한 미안함으로 물러설 수 없고, 대결에서 지기 싫다는 자존심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남겨진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며 최후를 봤는데 놀라운 수준으로 감정이입이 됩니다. 영화 보면서도 안 우는 제가 웹툰을 보면서 울컥하네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독자분들이 울컥하셨다고 하죠. 이 정도의 울림을 주려면 일단 스토리가 착실히 쌓여 있어야 되고, 연출과 작화, 대사까지 완벽해야 됩니다. 산군과 나주 죽음 때도 그랬지만 호랑이 형님은 언제나 그걸 해내네요. 웹툰의 경지를 뛰어넘은 대단한 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